백한도 발성법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소프라노 최한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인데요. 교수과외에서 아주 멋지게 목소리로 사람을 유혹시켜주는 오늘 베이스 최준재 선생님을 통해서 그분의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쏙 반해버린 최준재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우는 노래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노래 중에 하나가 독일 가곡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 어려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선생님 독일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짧게 얘기해 준다면, 네, 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저희 네. 학교는 오페라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프로젝트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첫 이제 스케줄 잡는 시간에 모든 학생들과 연출 선생님들, 뭐 반주 선생님들 앉아가지고 스케줄을 짜는 시간이 있을 있었는데, 때는 선생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무조건 네, 네, 이거였는데 독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선생님이 기회를 주신 건데, 한국 보면은 한 학년에 보통 30명씩 뽑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저는 당연히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서 라는 건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렇다면 선생님 독일에서 배웠던 선생님만의 성악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거 좀 기대해도 되겠어요, 선생님? 네. 그럼 꼭 그러면 선생님이 대학 그 독일에서 공부했던 선생님만의 노하우 지금부터 하나하나 쏙쏙 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독일에서 공부했을 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 발음으로 인해서 이게 막 그 소리 포지션 잡기가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독일 발음에 보면 어렵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런 독일 발음을 잘 하면서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발성 연습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는 다른 언어에 없는 그 부가적인 모음이 있어요. 원래는 아, 에, 이, 오, 오가 있는데 거기에 에, 아, 오물라우트, 오, 오물라우트, 으, 그다음에 우, 오물라우트, 으가 더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닫혀 있는 발음들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저음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고음이 올라가면 너무 닫혀 있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도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입 안은 다 열고 있어야 돼요. 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발음을 한다고 입 안 공간까지 다 닫아버려가지고 힘들었던 거였어요. 그럼 선생님은 그러면 입 안을 공간을 여는 방법에 있어서 선생님 어떤 식으로 그걸 저는 예 발음을 많이 해요. 예요? 예로 예 발음이 이하고 에 발음이 같이 나오는 발음이어서 이를 활용한 포지션을 붙이고 에 발음을 하는 여는 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처음에는 분리해서 이, 에 라고 발성 연습을 하고 이게 되면 예 라고 발성 연습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선생님 한번 가르쳐 주시겠어요? 저는 앞에 포지션을 잡을 때 저는 쉬라는 발음이 제일 좋아서 저는 쉬를 많이 하거든요. 뭐 쉬면은 이하고 우하에서 이렇게 하는데 애는 더 열리니까 더 열리게 참 좋은 발음. 오늘 또 하나 배웠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보통 쉬 발음을 많이 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개가 섞여 있잖아요. 열린 거와 닫힌 거가 섞여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은 발성이고 저도 실제로도 초보자들에게 많이 쓰는 발음이기도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성가대에서 솔리스트 말고 성가대에서 밸런스를 유지해가지고 다 함께 같이 부르는 발성을 가르치고 싶을 때 보통 이 발성을 많이 쓰는데 보통 쉬를 많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쉬를 쓰면 쉬 하고 앞에 잘 붙잖아요. 근데 자칫 이게 같이 부를 때는 밸런스를 맞추고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앞에 있는 포지션을 조금 흐리게 하라고 해요. 색깔이 우리는 색깔을 없앤다고 하죠. 그래서 예를 쓰는데 쉬 이거를 예 이렇게 하면 색깔이 없어져요. 우와, 선생님 얼굴도 사실 선생님 미남이시긴 하지만
목소리가 더 미남이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소리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거 성가대 사람들, 아마추어들은 선생님처럼 소리 내기가 쉽지 않은데 선생님처럼 타고나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 타고나는 것도 물론 다 중요하죠. 재능과 노력은 1대1이거든요. 근데 재능이 있어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노력을 하면 재능이 조금 없으셔도 충분히 성가대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성대는 무조건 붙어야지만 네.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노래할 때는 얘를 이렇게 붙이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게 이렇게 풍부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가사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네. 게 궁극적인 거라서 네, 네. 성대가 붙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대를 붙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간혹 목 잡는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선생님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건 네. 편안하고 그렇지. 공간이 있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게 우리의 제일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손가락 2개를 이렇게 꽂은 다음에 발성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만약에 이제 그냥 했을 때는 예. 납작해질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목이 닫혀 있어가지고 그렇지. 소리도 안 나가고 납작한데 힘만 들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돼요. 아, 입을 그만큼 이렇게 벌리고 공간을 해주면은 뒤가 열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요, 이게 호흡을 안 하면 소리가 안 나요. 보세요. 호흡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소리가 나가려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분이 혼자서 하실 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나갈 때까지 숨을 쉬고 하면 되거든요. 그거 마치 그 초보자일 경우에 제가 호흡을 실어서 내기 위해서 송아지 소리 음모 하는 것처럼 뭐가 애로 내면 미 이렇게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약간 되게 단순하고 네. 실용적인 방법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되게 추상적인 말을 많이 하면 네.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다른 동상이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손가락 2개를 아, 여기 좀 넣어서 라고 해보세요. 하는 거 가르치죠. 선생님 그렇게 할 때 선생님 배 힘이 가지지 않아요? 가지죠. 가져야만 소리가 나가니까. 물론 호흡을 안 하면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완전 초보자일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로 선생님이 소개해 준다면은 어떤 발성이 제일 좋을까요, 선생님? 저는 초보자고 처음 발성을 하신다면 예. 그냥 힘을 우선 다 빼라. 힘을 다 빼서 숨쉬기 운동, 복식 그래서 이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복식 호흡도 안 하고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힘을 다 빼고 몸에 있는 기운이 다 나가잖아요. 예. 그때 이걸 먼저 시켜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생각보다 몸에 경직이 엄청 많아요. 아, 립트릴이 안 되더라니까요. 네. 립트릴도 안 되고 예. 혀 르르도 안 되고 예. 생각보다 여기에 승모근도 엄청 이러신 분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저는 노래를 할 때 선생님도 그랬겠지만 노래를 할 때 즐거워서 노래를 네.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나보내는 쪽으로 노래를 가르치는 게 목적인데 그렇지.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긴장하고 삶을 네. 노래를 통해서 좀 더 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처음에는 해가지고 몸의 기운을 다 빼고 거기서 나오는 나의 소리, 내 소리를 내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선생님 말씀하신 복식 호흡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는 것 이것도 하고 얘 발음도 하고 이 발음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 방금 우리
기운을 싹 푸는 그렇게 한숨 쉬듯이 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단계예요. 그럼 2단계는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갈비뼈 끝에를 잡고, 끝에를 잡고, 옆으로 밀어낸다 생각하고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숨을 다 빼고 하면은, 숨이 우리가 왜 막 달리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복식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호흡을 다 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식 호흡의 원리를 그런 식으로 약간 몸에서 느낄 수 있게. 복식 호흡은 뭐 횡격막이 갈비뼈 끝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해야지 횡격막으로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어져야지 복식 호흡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이론상이고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는 얘기해요. 갈비뼈 끝에 있는 손을 대고 옆으로 밀어나듯이 호흡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거를 훈련하는 연습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마다. 저는 이제 제일 이제 선생님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네. 숨을 쉬어보라고 해요. 아, 이거 잠깐 치워볼게요, 선생님. 네. 네. 한번. 이렇게 누워서 네. 이렇게 하면 호흡이 들어와요. 네, 근데 더 원초적인 방법은 카메라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좀 더 갈까요? 네, 자, 이거는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다리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운동을 하면서 배워온 건데요. 이 자세로 앉으면요. 네. 개구리 자세로 앉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 횡격막이 무릎에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숨을 쉬어보면 눌려 있어서 횡격막으로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요. 복식 호흡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제가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스스로가. 네, 이 자세를 통해서 여기가 다 눌려 있기 때문에 여기로만 숨을 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로 소리를 자신 있게 낸다. 그거는 이제 마음의 준비 같아요. 그래요? 네, 내 마음의 준비인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많아요. 네. 네, 많아가지고 그래도 다행히도 같이 하는 거니까 네. 같이 소리를 낼 때 같이 내면 되는데 저는 성가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저는 같이 내는 소리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뭐라고 하냐면 같이 숨 쉬고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내고 하면은 제가 안 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제가 크게 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튈까봐 나 혼자 틀리면 튈까봐 소리를 안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같이 숨 쉬고 같이 발음하고 이러면은 같이 가기 때문에 틀려도 잘 티가 안 나거든요. 맞아요. 성악을 엄격히 따져보면 제가 경험해보면 숨쉬기 운동인 것 같아요. 네. 호흡으로 숨을 얼만큼 쉬어서 호흡을 실어서 어떻게 내느냐 이건데 아마추어일수록 너무 긴장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숨이 안 나가니까 소리도 작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훈련을 연습을 하면은 숨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됐으면은 그 다음에 성가대에서 지휘자의 손을 보고 같이 지휘자 손끝은 사실 같이 숨 쉬는 거를 이렇게 뭐랄까 신호라고 할까? 사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박자를 가르쳐 주는 거 하지만 어쨌든 처음 숨을 같이 쉬고 끝날 때도 같이 여기서 숨을 멈추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가대 사람들이 지휘자를 안 봐요. 네, 안 보죠. 그래서 약속, 원래 이게 이제 저는 약속이라고 할게요가 아니라 1, 2, 3, 4, 5에 끝냈겠습니다. 그 다음 박자 8분 10초가 있고 못 갖춘 마디면은 4개 끝나고 5개 숨 쉬고 올라가는 손에 못 갖춘 미입니다. 이렇게. 우와, 선생님 너무 스마트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배웠습니다. 네. 진짜로.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러면은 그 아마추어가 소리를 내는 것 중에서 베이스 파트 같은 경우는 저음을 잘 내야 가장 중요한 그런 선생님만의 그 노하우를 오늘 한번
총정리해서 한번. 자, 저음에서는 가슴의 울림을 좀 사용해요. 네. 사실 이제 솔리스트로서 얘기를 하자면 네. 저음, 중음, 고음이 한 길에 있어야 되고 네.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가야 된다고 네. 가르치잖아요. 네, 배우기도 맞아요. 하고. 네. 성가대도 똑같죠. 취미든 아마추어든 전문가든 네. 모든 이론은 똑같은데 약간 이제 성가대라고 봤을 때 뭔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히 채워져야 될 음이 있잖아요. 네. 저음이 네. 있거나 어느 특별한 저음에서 이 음 꼭 들려줬으면 하는 음이 있을 때는 저는 이 가슴 뼈를 잡고 여기 뼈를 잡고 하고 여기가 울리는지 생각해. 계속 울리는 연습.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다 접목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로 가게끔 위치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 울림이 여기로 가게끔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소리를 모은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중음이면 라고 올라오는 거고 고음이면 하고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이 가슴 울림을 가지고 여기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 뒤쪽 뒷덜미로 울림을 옮겨가요. 네. 이렇게 우와. 이런 식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선생님. 네. 지금은 피아노에서 보면은 F 소리를 이게 그게 제일 낮은 음이더라고요. 이렇게 네. 성가 곡에서 그 소리 내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자, 이 F는 사실 예. 타고난 소리라서 예. 개발한다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AF는 저도 안 나요. 나도 희미하게 나죠. 왜냐하면 저는 원래는 제가 아까 베이스라고 소개하셨는데 예. 전 바리톤이고요. 이제 교과에서는 베이스 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교과에서도 예. 베이스 1이 있고 2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1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 밑에 음이 잘 예. 안 나는 약간 고음 쪽 예. 바리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한테도 이 F는 숙제이기도 하지만 접근하기 힘든 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음은 솔직히 나는 애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개발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한 이 가슴 울림 소리를 여기면은 하고 성대를 끝까지 예.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러면은 소리가 전달이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전달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성대 우리가 말할 때 성대는 꼭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대를 끝까지 놓지 않는 거. 자, 방금 제가 벌렸다가 소리 내니까 안 붙죠. 네.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리가 갈라짐이 있다. 퍼석거린다. 아, 그럼 난 성대를 벌렸었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듣기에도 확실히 차이가 나죠. 네. 처음엔 잘 붙여서 냈다가 벌렸다가 다시 붙이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막 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저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게 생기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 베이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도 음정 있잖아요. 도 거기 그 음이 좀 많이 그 근처에서 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파트에서 그 소리를 좀 알차게 내는 선생님만의 저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직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코를 이렇게 살짝 잡아요. 완전 이렇게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소리가 코 소리로 가는지 하면 여기 울리잖아요. 이게 안 울리게 이렇게 잡아서 확인을 한 후에 이 콧구멍에서 미간으로 공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쓱 빨듯이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하고 이렇게 방법을 써요. 우와, 너무 소리가 찰지네요, 선생님.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베이스에서 지금 고음이라면은 미음 정도가 그래도 제일 높은 음이더라고요. 그 소리 내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여기는 이제 나라마다 여기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영어로 제일 쉽게 얘기하면 네. 체인지 보이스 네. 구간인데요. 네. 영어로는 체인지 보이스고, 네. 그다음 이태리어로는 파사조라고 하고, 네. 독일어는 위버강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위버강, 제가 독일 갔다 왔으니까 네. 독일 말로 설명을 하자면 네. 위버는 뭐뭐 위로, 네. 강은 길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면 길 위로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쉽게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나가게 하려면 열려 있고 그 길에 붙어 있어야 되며, 호흡으로 그 열려 있는 길에 호흡을 후 불어서 내주면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소리가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네. 그럼 그거를 유지해주는 게 위버강이고, 네. 그러거든요. 체인지 보이스인데 네. 보통 약간 내 귀에 어둡다고 느껴져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약간 어두워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냥 밝게 이건 그냥 뱉어서 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이쁘지 않아요. 네. 네. 혼자 할 때는 뭐 노래의 특성에 따라서 부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목적이 성가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라고 이렇게 바뀌는 길을 찾아주는 거죠. 약간 어두워지죠.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밸런스 맞추기는 훨씬 좋은 소리죠. 네. 합창할 때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두고 포지션을 잡고 네. 들어가는 위치를 네.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일부러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라고 빼지 말고 라고 그냥 지나가게 내푸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빼는 거잖아요. 네. 일부러 밝게 내보내는 건데 네.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호흡을, 기본 1번은 꼭 호흡입니다. 네. 호흡을 한 후에 목을 열고 여길 잡고 라고 이 길로 가시면 돼요. 네. 그럼 고음을 더 온다면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목이 안 좁혀지죠. 네. 근데 아까 뱉어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이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은 하다 보면 그게 되나요, 선생님? 연습과 시간이 다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게 금방 하루아침에 되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네. 보통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소리 내는 거. 네. 이하고 이 사이 공간으로 공기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 공기가 지나가는 그 길이 네. 아까 제가 말한 그 위버강 체인지 보이스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쓱 들어가서 머리 어딘가로 공기가 쓱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화함 느끼면서. 그래서 민트 사탕을 먹고 하시면 더 느껴지시겠죠. 그럼 그 길이에요, 제가 봐. 거기다가 접목시면 돼요. 학생들한테, 제가 학생들을 제일 많이 만나니까 학생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다가 안 되는 건 무조건 질문하세요. 주고 싶은 건 나 자신을 비난하지 말아라. 못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건 어떻게든 되긴 하거든요. 네. 그 시점이 언제이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가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이 되게 고난스럽고 괴로울 수 있고 다른 분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스스로 비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성가대를 떠나시는 분도 좀 봤어요. 아, 그래요? 제가 민폐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분들은 이분이 계셔서 같이 해주기 때문에 마음에 안정감이 생겨서 잘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걸어가는 발걸음의 보폭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네. 시간과 노력이 겸비해지면 언젠간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다 종합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성악에 있어서 첫 번째는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숨을 쉴 때 아까 선생님처럼 갈비를 이렇게 네, 갈비뼈 끝에를 잡고 갈비뼈가 늘어난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부끄럽지만 뭐 자세를 보여드렸죠. 그런 두 가지 자세를 응용하시면 너무 좋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여러 이야기 중에서 또 가슴에 와닿는 게 콧구멍 여기에 네네네. 연결하듯이 노하우를 더 배우고 싶은 분은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하는 이곳에 연락해서 선생님과 좋은 시간을 여러분이 함께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빛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